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꿈꾸고 있었던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게는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2년 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저보다 3살이 더 어립니다. 저는 그녀와 당연히 결혼을 생각했고 함께 살 그날만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이었죠. 하지만 제 여자친구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연을 읽어보면 바보 같고 멍청하다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저는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도저히 답을 내릴 수가 없네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올려봐야 뾰족한 수도 없을 것 같고 좋은 방법을 찾을까 싶지만 너무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간절히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대학교 친한 여자 후배 덕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와 술을 마시고 있었고 한참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저보고 연애는 하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여서 여자를 만날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난식으로 아무도 소개도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드냐고 했죠. 그랬더니 후배는 자신의 학창시절 동창이 한 명 있긴 한데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소개를 못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황당하고 오기가 생겨서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길래 수준 차이가 나냐고 따졌죠. 후배는 친구가 학창시절에 얼짱 출신이라고 말하길래 갑자기 너무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후배에게 사진부터 좀 보여주고 말하라고 했고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후배에게 소개만 시켜주면 술을 한 달 동안 사주겠다고 했죠. 사진만 봐도 후배가 왜 얼짱 출신이라고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던 외모였고 솔직히 소개팅을 하기에는 제가 한참 꿀리는 기분이라 부담스럽더라고요. 후배에게는 소개팅으로 만나면 승산이 없을 것 같다며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소개녀와 단둘이 만나자고 약속을 잡을 테니까 저는 친구들과 놀다가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친구들에게 말해서 저를 지켜 세워주자는 작전을 짜게 되었죠. 약속 당일날 저는 친구들과 일찍부터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후배는 그 소개녀와 만났고 커피숍에서 얘기를 좀 하다가 자연스럽게 데리고 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잘 부탁한다며 자연스럽게 치켜 세워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날따라 너무 긴장이 돼서 시간이 정말 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 술집 문이 열렸고 제 후배는 소개녀를 데리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처음 보는데 정말 선녀가 들어오는 기분이었죠. 잠깐 사이에 저는 곧바로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저 멀리서 오는 그녀를 보고 대박이라면서 속삭일 정도였으니깐요. 그날 저는 최대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점점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친구들이 저를 자연스럽게 치켜 올려준 덕분에 그녀도 어느 정도 제게 호감을 가졌는지 조금씩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솔직히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나왔던 자리였고 진짜로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는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결국 어느 정도 관계에 진전이 있었고 따로 몇 차례의 만남을 더 가진 뒤에 제가 고백을 해서 저와 그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말도 안 되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건 제게는 꿈만 같았죠. 여자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얼굴만 예쁠 뿐만 아니라 성격도 너무 착한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좌절감에 빠져서 얼른 취업을 하고 더 많은 걸 해주겠다고 하면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늘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착한 마음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꿈꾸며 만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 상태였고 여자친구는 대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여자친구가 연락이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평소 그러지 않았기에 뭔가 이상해서 계속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됐죠. 그러자 집에 일이 좀 생겨서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인데 계속 묻기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묻고 주말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힘든 일 있는 거냐며 그런 게 있다면 말해달라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버지께서 잘못된 일에 손을 대셨고 결국 집에 너무 큰 빚이 생겼다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뜸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라고 했고 당장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보태어 준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수차례 거절을 했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는 고집 부리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는 돈을 보내주었죠. 그러고서 더 얘기를 해봤더니 빚이 생각보다 너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빨리 갚지 못하면 한 달 이자만 너무 심각하다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를 해서 그걸 다 갚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부모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자신도 생각보다는 고액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시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바에서 일을 한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물론 생각처럼 너무 심각한 곳은 아니었지만 순간 너무 기분이 더러워졌습니다. 어떻게 바에서 일하는데 나한테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하냐고 화를 냈죠. 여자친구는 그냥 앉아서 대화만 하는 곳이라며 화낼 거 전혀 없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제가 알바라도 해서 같이 도와줄 테니까 당장 그만두고 다른 알바 자리를 찾으라고 했죠. 여자친구는 그 말에 미안하다며 당장 알바를 그만두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여자친구한테 화를 낸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 말라며 다 같이 갚으면 그 정도 빚은 금방 갚을 수 있겠다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곧바로 알바 자리를 찾게 되었죠.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터라 시간이 자유롭고 고액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더니 배달 대행이 가장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곧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오토바이도 잘 타지 못했던 터라 운전도 서툴렀고 일이 서툴러서 배달을 많이 못하다 보니 수익도 별로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배달을 하다 사고도 몇 번 나보고 지리적으로 익숙해지고 나니깐 그때부터는 점점 수익이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하는 걸 항상 걱정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게 너무 고맙다고 평생 이 고마움 다 갚아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시련이 저희의 만남에 있어서 더욱 더 끈끈한 사이가 되게 해주고 평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을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굳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은 절대 보잘것없는 헛된 생각이란 걸 알게 해주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날이라 정확히 기억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된 그날은 주말 일요일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쉬는 걸 포기하고 배달 대행 알바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처음 여자친구를 소개받던 날 함께 있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바쁜 피크 시간대였고 배달통에는 몇 군데를 더 가야 하는 음식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너무 급한 마음에 짜증이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큰일이길래 그러냐고 답답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말을 하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요즘 어디서 일하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여자친구가 학교를 다니면서 야간에 커피숍 알바를 한다고 들었기에 커피숍에서 일한다고 대답을 했죠.
친구는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같다라고 말하더군요. 평소에 장난질을 하는 친구가 아니었기에 그때부터는 심장이 엄청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거리며 무슨 말이냐고 똑바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어제 저녁에 직장 선배들이랑 강남에서 아가씨들이 나오는 술집에 갔는데 복도에서 제 여자친구를 얼핏 본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긴가 민가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여자친구가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여자친구는 자신을 못 본 것 같으니 일단은 무턱대고 화내지 말고 진정하고 사실 파악부터 제대로 해보라고 하더군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리를 하길래 깜짝 놀랐고 기가 막혀서 말조차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친구에게 일단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배달 대행 사장에게 사고가 났다고 말하고는 일을 중단하고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운전도 불가능했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여자친구 집 앞에서 최대한 침착하고 밥을 먹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떨렸는지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담배를 거의 한 갑을 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뒤에 여자친구와 저는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요즘에 커피숍은 바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즘에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가끔 진상들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거짓말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너무 자연스러웠기에 친구가 잘못 본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러 갔죠. 그런데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 찜찜한 마음은 절대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얼른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카톡이나 메시지로는 별로 의심스러울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에서 온 메시지를 무심코 눌러보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없다던 여자친구의 통장에는 잔액이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지 싶어서 메시지를 올려보니 며칠 전 날짜로 어떤 처음 보는 이름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올려다 보니 여자친구의 가족분에게 다시 보낸 건지 1,000만 원을 출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싶어서 계속해서 올려봤습니다. 근데 매월 1일에 똑같은 이름으로 꼬박꼬박 1,000만 원이 입금되었더라고요. 어림잡아 봐도 1년 가까이 받아왔으니까 1억이 훨씬 넘는 돈이었습니다. 곧바로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화를 내면서 이 돈 뭐냐며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뺏어가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한테 거짓말 할 생각 하지 말고 모든 사실을 말하라고 했죠. 여자친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바에서 알게 된 사장님이 있는데 그냥 주말마다 만나서 밥만 먹어주면 용돈 개념으로 돈을 보내준다고 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밥만 먹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냐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팔딱 끼면서 절대 이상한 짓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밥만 먹어준다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까요? 그것도 다 합치면 1억이 훨씬 넘는 큰 돈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친구가 여자친구를 술집에서 봤다고 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하려고? 내가 너 강남 술집에서 일하는 것도 다 아는데 그것도 발뺌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저앉아서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진짜 거짓말 하나라도 하면 나는 더 이상 너 얘기 안 듣고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자친구가 쥐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서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일단 돈이 입금된 그 이름으로 연락처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신호음이 울리더니 안 받아서 끊으려고 하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최소 60대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목소리더군요. 저는 바로 욕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전화기 주인 남자친구인데 너 뭐냐고 하니까 젊은이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이딴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손녀뻘 데리고 무슨 짓거리 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돈 주고 하는 짓 뻔하지 뭘 그딴 걸 묻냐면서 욕을 하고는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여자친구는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울어대고 너무 믿었던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서로가 화장실 문을 사이에 두고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끝도 없이 거짓말하냐고 물었더니 자신을 두고 떠날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바에서 일한 거랑 커피숍에서 일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냐고 했더니 미안해 라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럼 다른 데서 일한 건 다 거짓말이었고 애초부터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일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모든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처음에는 바에서 얘기만 하는 일로 시작한 건 맞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장님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술집에서 홀서빙 일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와주고 오라고 했답니다. 시급도 평균보다 2배 이상 쳐준다고 해서 바로 알겠다고 하고 갔다네요. 생각보다 너무 페이가 세다 보니까 바쁠 때마다 잠깐 도와주고 오고 하는 게 일도 수월했었고 돈도 되었기에 몇 번씩 일을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술집 여자 사장님이 자꾸만 자신을 설득했답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자신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 날 재벌 할아버지가 와서는 매달 1,000만 원씩 주는 대가로 만남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한테 전화했더니 돈 주고 하는 짓 뻔하다고 하던데 네가 아까 밥만 먹었다는 건 거짓말이었냐고 더 이상은 절대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울면서 미안하다고 대답하더군요. 도저히 빚이 갚아지지가 않아서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다고 정말 계속 그렇게 시간만 가다가는 부모님이 자신의 곁에서 사라지실까봐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다네요. 저는 그때부터 이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문을 열고 나가서 아무 말 없이 여자친구에게 휴대폰을 던져주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더 큰 소리로 방에서는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미운 마음도 컸지만 왜 그렇게까지 한 건지를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힘든 걸 도와주기 위해서 평일에 회사 끝나면 배달 대행을 자정 넘게까지 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도와줬건만 그 대가가 고작 이런 충격적인 배신이라니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날이 있고부터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빚은 거의 다 갚아가서 제대로 된 일을 구해서 갚아 나갈 거랍니다. 일도 다 그만뒀고 그 남자와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저를 속인 건 너무 미안하고 도저히 자신의 곁에 있어 달라고 말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자기 같은 여자는 잊어버리고 꼭 행복하라며 오빠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차라리 여자친구가 뻔뻔하게 굴었으면
이렇게 마음이 더 아프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던 여자친구였는데 이런 사실이 모든 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많이 사랑하기에 저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네요. 제가 여자친구를 용서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현명한 분들이 많으실 테니 부디 제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 제게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충격이 커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됐는지 숨만 겨우 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고민을 공유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 30살이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동갑이고 가정주부를 하고 있었죠. 아내와의 첫 만남은 5년 전 일이었고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날 저는 약속 장소인 강남에 있는 술집으로 가게 되었고 약속 시간보다 많이 늦게 도착을 해서 저는 급히 들어갔죠. 가게 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 난장판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앉아 있다가 축하만 해주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술집의 문이 열리더니 정말 여신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명품 백에다가 고급스러운 복장이 기티가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그때 그 시끄러운 와중에도 몇몇 남자들은 저처럼 조용히 쳐다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정도였죠. 그때 저는 바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술집에는 저희 테이블 외에도 다른 손님들이 앉은 테이블이 많았었기에 저는 속으로 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온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은 현실이 되어 주었고 그 여성은 제 친구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더니 제 앞쪽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저는 낯선 사람들이 많은 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처음에는 조금만 있다가 얼굴만 비추고 바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혹여나 제자리에 누가 앉을까 봐서 화장실도 단 한 번도 안 가고 저는 그 술집에서 자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 당시 저는 나름대로 여유가 넘치는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재력 덕분에 항상 부족함 없이 자랐었고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모님의 힘을 빌려서 외제차를 사서 타고 다녔었죠. 그래서 그때는 철이 덜 들었었죠. 뭔가 여유가 넘치는 척 있어 보이고 싶어서 저는 일부러 테이블 위에 차키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았던 그녀는 차키를 봐서 그랬던 건지 제게 호감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여유가 넘쳐 보여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쪼록 그녀는 딱히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모델 활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모델이라고는 패션 모델이나 레이싱 모델 뭐 이런 거를 생각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전문적인 모델은 아니었고 SNS에서 제법 인기가 많았는데 광고 회사들이 화장품이며 옷이며 가릴 거 없이 가끔 홍보를 제안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용 후기 같은 걸 남기는 그런 프리랜서 개념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결혼 후 들어보니 잘 벌 때는 월 500 이상 대기업 직원만큼도 벌어봤었고 못 벌 때는 월 100만 원도 못 벌 때가 있을 정도였으니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았었더군요. 그래서 그녀와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약간 욜로족의 마인드가 강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욜로족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미래 걱정은 접어둔 채 당장 현재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저축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대부분의 돈을 지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건지 제가 여유가 많았었던 편이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녀가 왠지 자유로워 보였고 뭔가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죠. 아무튼 그날 저희는 서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고 따로 약속을 잡아서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모도 외모지만 성격도 제가 꿈꾸던 이상형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남자답게 먼저 고백을 했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해야 될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녀가 원하면 뭐든지 주고 싶었고 뒤질은 생각조차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카드로 미친 듯이 돈을 써댔고 아내는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행복에 겨워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느라 따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대학 생활과 군 생활 이후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아무튼 저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평생을 함께 하자고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 프러포즈를 받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지원 아래에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만난 뒤로부터는 결혼 전에 하던 SNS 활동을 중단했었고 저희는 그렇게 집에서만 뒹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모든 생활비를 전액 지원해 주셨지만 저는 결국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생활을 이어나가는 건 아니다 싶었고 저는 사업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멍청하게도 자존감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냥 제가 뭘 시작하면 언제든지 돈은 쉽게 따라올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인들 몇 명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도 훨씬 잘 되었습니다. 동업을 하게 된 지인들과 저는 열심히 발벗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면 아버지를 넘어서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런 달콤한 꿈도 잠시였습니다. 왜 사업을 할 때 절대로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돈 문제로 서로가 부딪히게 되더니 결국에는 사업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장이 다 달랐었죠. 누군가는 자금을 투자했고 누군가는 발로 뛰었고 그러다 보니 굳이 서로가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분열이 되었던 거죠. 결국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면서 서로가 각자 제 갈 길을 가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했던 사업의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또 버텨봤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고 또다시 백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점점 부모님 뵙기도 부끄러웠고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저는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그런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과도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다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모님과 연락도 끊게 된 거죠. 부모님도 그때는 지칠 대로 지치셨는지 완강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는 그런 제게 엄청나게 불만을 가졌고 매일같이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둘 다 수입이 없는데 그렇게 싸우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날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쓸 수 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다 보니
배달 대행도 해보고 대리기사도 뛰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버텨갔지만 도저히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망시켜드린 죄스러운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동생이 대학을 포기한 채 사업을 돕고 있었고 동생이 그 사업을 이을 예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생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고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보다는 기술이라도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들어가게 된 거였죠. 동생의 밑에서 일을 배워가며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더 뼈저리게 사회생활이 힘들다라는 걸 깨달은 덕분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부모님 카드로 돈을 막무가내로 쓰던 지난해를 반성하게 됐고 오히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저는 부모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좋은 결과들이 점차 뒤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존의 업체들보다 제법 규모가 큰 업체들이 운 좋게 거래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출근 시간은 매일 새벽 6시가 되었고 퇴근은 저녁 10시 이후에 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은 점점 힘이 들었죠. 하지만 과거 부모님 등쳐먹으면서 백수로 지낼 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항상 떳떳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이제서야 사람 취급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고 제 스스로를 안도하면서 힘을 내고 있었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사는 게 맞구나 싶으면서 말이죠. 그때쯤에 아내는 휴대폰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규로 가입하는 게 저렴하길래 신규로 하나 사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그랬지만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자들이 원래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많이들 하니까 뭐 그러려니 했었죠. 그런데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도 얼굴은 마주치지도 않고 대화할 틈 없이 매일같이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게 못마땅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돈도 펑펑 쓰게 못해주는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건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업무가 과했던 건지 약간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고는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어야 할 아내가 집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어디 갔냐고 연락을 했고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휴대폰을 분신처럼 끼고 사는 사람이 연락이 없으니까 뭐지 싶었죠. 그러다 저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제가 연락을 한 지 거의 2시간이 지나서 아내에게서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친정에 왔는데 잠깐 잠들었었다며 지금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큰 의심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병원을 다녀온 뒤로 무리하다가는 큰일 생길 수도 있으니 주말에는 좀 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처럼 주말에 아내와 초저녁부터 외식을 하면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창 술을 마시다 아내는 화장실에 갔고 아내 가방에서 카톡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희는 연애할 때부터 서로의 휴대폰을 보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저도 모르게 아내 휴대폰을 집어들어서 보게 됐습니다. 휴대폰은 잠금 상태가 되어 있었고 얼마 전에 아내 휴대폰을 사주면서 제가 등록해 두었던 패턴으로 풀어봤습니다. 아직 패턴을 바꾸지 않았는지 바로 풀리더라고요. 근데 카톡 내용을 보니 나와라고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건 뭐지 싶었죠. 누가 유부녀인 아내에게 이따위로 말을 하나 싶었고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카톡 프로필을 보니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의심이 됐고 급속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곧장 전화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예지 남편인데
네가 뭔데 나오라 말하고 이따위 카톡을 보내냐며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말을 더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가 죄송하냐고 계속해서 추궁을 했죠. 근데 몇 분 동안이나 그 정신 나간 놈은 죄송합니다 라고만 할 뿐 제가 묻는 말에는 하나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후에 자리로 돌아왔고 저는 아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곧바로 왜 남의 휴대폰 함부로 들고 있냐면서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저는 헛웃음이 났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뭐 숨기는 거 있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화내냐고 물었죠. 아내는 휴대폰을 가져가서 자신에게 온 카톡 내용을 봤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더군요. 설마 오해하는 건 아니지? 라며 예전에 광고 의뢰하셨었던 사장님인데 연락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는 아는 사람한테 문자를 그따위로 보내는 사람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러게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라며 시치미를 떼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 사람한테 전화했고 그 사람이 다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려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외도를 했다고 듣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아내를 떠보려고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통화 내역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있다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단순한 착각이길 바랬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냐고 말했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 하나라도 하면 연락 온 그놈 당장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고 네가 한 짓도 너희 친정에 가서 다 말한다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도 처음부터 이러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가 배달 대행의 대리기사까지 하면서 한창 힘들게 지내던 때 자신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다시 SNS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참을 쉬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광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 남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딸을 잃어서 너무 그리워서 그런데 만나서 밥만 먹어줄 수 없겠냐며 부탁을 들어주면 30만 원을 준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남자가 헛짓거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을 가졌고 밥만 먹고 30만 원이나 챙기자 싶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젠틀했고 약속대로 밥만 먹었는데도 30만 원을 줬답니다. 그렇게 만남을 몇 번 더 이어가다 보니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냐고 물었죠. 아내는 엄청 놀라면서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아내를 떠봤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너 지금 또 거짓말 하냐고 그 남자한테 이미 다 들었다고 하니까.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미안하다면서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랬다네요. 그런 모습을 보니 숨이 막혔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미친 듯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가 이따위로 내 뒤통수를 치냐며. 내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면 여지껏 그 더러운 돈 받은 거 어디 갔냐고 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여서 그랬다더니 그 더러운 돈으로 뭘 했을지 뻔히 보였죠.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집으로 꺼지라고 하고는 저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밥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억지로 먹어도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전부 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별로 힘든 것도 없었는지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더군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말랐냐면서 자신이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돈이 그렇게 좋냐고. 내가 잠깐 힘들게 하니까 그새를 못 참고 그렇게 곧바로 다른 남자한테 붙어 먹으면서 그 더러운 돈으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좋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너무 많이 불편했답니다. 근데 여자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화장품이며 여성용품을 샀고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면서 벌어다 준 돈은 돈이 아닌가요? 저는 그동안 내가 집에 넣어준 생활비는 어디다 썼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사실 친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생활비를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할 때 돈 한 푼도 보태지 않았던 친정이고 제 부모님과 다투고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도움을 청했을 때 매정하게 거절했던 장인 장모였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한테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 말을 아내에게 하면서 네가 도대체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럼 어떻게 하냐며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답니다. 도대체 뭘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돈 10원도 못 벌어 온 것도 아니고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그 돈을 홀라당 친정에 보내주고는 화장품이며 여성용품 사려고 돈 많은 남자한테 붙어 먹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솔직히 아내의 친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집에만 매달려서 돈 한 푼도 없이 딸을 시집 보낸 것도 모자라서 제가 아내 모르게 돈을 빌려준 돈도 꽤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식구들이었고 당장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한 번만, 또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보내준 금액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막상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이 또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제 자신이 정말 저도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남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 남자가 진짜 바보 같은 놈이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제게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아닌 걸 알면서도 단호하게 내쳐지지가 않네요. 아내는 계속 울고 불며 미안하다고 절대로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믿어달라면서 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에 아내가 너무 천박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그 늙은 남자와 있었던 상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이 만담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처참하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제게 닥친 가혹한 현실이 너무 힘이 드네요. 인생이란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고민이라고 사연을 올리는 제가 멍청한 거 저도 잘 알지만 욕보다는 현명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